길었던 하루가 끝나면 침묵할 시간이 필요하다. 난로불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듯 침묵의 미미한 온기를 향해 굳은 손을 뻗어 펼칠 시간이. 2018년 책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도서관이 준비한 시간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읽다 진행을 맡은 김소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줄 분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이승연입니다. 네. 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네. 근데 원래 목표가 이런데. 그래요? 죄송해요. 아니요. 원래 어떻게한데 똑같이. 네, 아니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사서님은 처음에 중앙도서관 온 게 언제예요? 저는 대학생 때 처음 와봤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다 그쵸? 보니까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책도 읽고 과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때는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일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못 하셨나요? 전혀 못하고 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어요. 저는 중앙도서관을 어릴 적에 한번 왔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요즘 도서관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1층에 오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고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도서관도 시대 흐름에 맞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전자책 리더기로 책을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디지털 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알면 알수록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 궁금한 게 더 많아집니다. 어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은 처음이지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듣기로는 소설가나 이 방송작가분들이 이 옛날 자료를 찾으러 이 도서관에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책 말고 볼 수 있는 문서들은 어떤 게 있어요? 먼저 국립중앙도서관의 정기이용증을 가진 이용자들은 무료로 200여 종의 전자잡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과오로뿐만 아니라 최신호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모아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또한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1950년 이전에 발행된 고신문 74종의 열람 및 검색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시던 독립신문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까지 자료들이 다 있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 전자로 말고 실제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네. 오래된 신문들은 보존상의 이유로 원형 상태는 열람이 제한된 경우가 있어요. 독립신문이나 대한매일 신보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신문들은 영인본과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정기 이용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이용증의 종류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날 와서 하루만 보고 이제 이용하시는 1일 이용증,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발급해드린 정기 이용증, 네. 그리고 저희 도서관 어플 이용하시면은 모바일 이용증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네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서점을 하는데도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도서관에 가면 청구 기호가 있잖아요. 책 밑에 스티커로 붙여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이제 번호대가 다 동일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책의 주제를 한국 십진 분류법을 이용해서 청구 기호를 부여해요. 한국 십진 분류법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표준 분류법인데요. 먼저 모든 지식 분야를 10개의 주류로 분류하고 다시 10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면서 번호를 달아 청구 기호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청구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에 가더라도 이 분류법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책을 찾기가 좀 수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보물창고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승연 사서님의 추천책을 읽어보는 마음을 읽는 서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승연 사서님과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고민이 뭔지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겨울입니다. 입사 3년 차, 이제 사회가 뭔지 알아가고 있는 20대 후반의 건실한 남자입니다. 일은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실수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간질을 하는 동료는 물론 제 아이디어를 채가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저의 뒷담화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사회가 세렝게티보다 삭막하고 남극보다 더 춥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책 있을까요? 하셨어요. 쉽지가 않죠, 직장 생활이. 그렇죠? 근데 이런 분한테는 어떤 책을 추천해야 될까요?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네, 제가 이 겨울 씨를 위해 가지고 온 책은 구병모 소설가의 한 스푼의 시간입니다. 이 책은 해외로 유학을 갔다가 정착한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생명을 잃고 또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기 전에 보낸 로봇이 배달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주인공인 세탁소 주인 명정이 이 로봇과 함께 살아가면서 로봇에게 서서히 마음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하나씩은 있어요. 로봇은 감정 없이 그 모든 상황을 보지만 오히려 독자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추천하셨을 때 이 작가 이름에 눈길이 좀 갔어요. 이 구병모 작가가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기도 하잖아요. 위저드 베이커리도 그렇고 이 한 스푼의 시간도 그렇고 이 구병모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이 녹록하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그런데도 따뜻한 온기가 있어. 이렇게 좀 토닥여주는 느낌의 책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해외 유학을 떠나서 이민까지 간 아들이 연락은 거의 하지 못하고 비행기 사고로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명정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었어요. 명정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이 로봇을 아들 대신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에게 마음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 로봇도 명정 아저씨에게 특별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은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부터. 네, 그렇죠? 맞아요. 은결이라는 이름은 명정이가 만약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지어주려고 했던 이름이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저는 은결이 매뉴얼을 익히는 게 아이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또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의지가 들어가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서 하고 싶다 이 단어를 계속해서 되뇌게 되거든요. 그렇게 은결이가 성장해가는 모습 중에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이 나와요. 시호랑 준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갈 때요. 준교가 버스 기사님한테 3명이요 이러면서 요금을 내거든요. 그때 은결이가 속으로 내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짝사랑 그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시호를 보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뭐 숨어서 쳐다보기도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 정말 어린 아이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을 또 로봇이 내도록 이 작가가 그려냈다는 게 또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이 책의 중심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라고도 생각해요.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세주는 홀어머니와 살면서 생활고도 겪고 나중에는 결혼하지만 금방 이혼해서 돌아오고요. 또 시호 역시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가족들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치료비를 더 받을 걸 그랬다.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게 돼요. 이런 비틀어진 관계와 달리 힘들 때 도와주는 건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이웃에게 치유받는 이런 장면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보다는 멀고 남보다는 가까운 그런 특별한 거리 때문에 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속에 있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술술 얘기하는 그쵸. 것처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로봇이라는 객관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개체가 이 소설에 나와서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인물들에게 대해주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이 책에서 주는 큰 위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을 섬세하게 관찰하고 생각하고 나중엔 심지어 배려까지 하게 되는데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움직이는 거지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이 참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은결이는 이 책 속에서 계속 이 감정이 네.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감하려는 노력인 거잖아요. 네, 우리 사연을 보낸 겨울 씨처럼 사실은 직장 생활에서도 뭐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 소설이 난로 같은 네, 맞아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한 스푼의 시간에서 어떤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 이승연 사서님이 선택해 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184쪽에 나온 문구를 선택했는데요. 너는 지금까지 사람이 밝혀낸 한도 내에서 우주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을 거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을 조금 넘나 그렇다지. 그 우주 안에 콩알 만한 지구도 태어난 지 45억 년이나 되고 그에 비하면 사람의 인생은 고작 푸른 세제 한 스푼이 물에 녹는 시간에 불과하단다. 그러니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면 이미 녹아 없어져 있지. 이 부분은 왜 결정적인 장면으로 뽑으셨어요? 네, 은결이 비록 자신은 로봇이지만 인간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우주와 지구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하게 된 구절이라 선택했어요. 네. 이제 겨울님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각박한 회사 생활에 약간 뭐 열정을 줄 수도 있고 혹은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시기 전에 손 대면 손도 녹고 뭔가 마음도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감동받은 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저 또한 이 시간들이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사서분들. 오늘 독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와 함께 읽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